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41번부터 또 6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의 종류도 많고 또 그 다음에 급수도 9급이든지 7급이든지 이렇게 다양한 게 있습니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끼셨던 그런 문제 푸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이 이제 점점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그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문제가 돌고 돌아서 그래요. 또 한국사 문제 함부로 만들었다가 이 애매한 경우가 나타나게 되면 또 큰 곤욕을 치르기 때문에 함부로 잘 만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가시면 여러분들 한국사 문제 없이 원하는 점수 반드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겠다, 저는 약속드립니다. 자, 41번부터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시 충선한 또 나오죠. 충선한은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다시 북경으로 가서 뭐라는 연고기관을 설립했다. 이곳에서 이재현을 비롯한 고려의 학자 조맹보, 요수 등 원나라 학자들을 조빙하여 학문을 연구하고 두 나라의 문화의 교류에 힘썼다. 연구기가 뭐죠? 만권당이죠. 원나라 수도에 만권당 성리학 연구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옳은 것은 성리학 수익과 보급에 기여했다. 바로 이거네요. 그렇죠? 2번 교종의 확산과 보급에 영향을 끼쳤다. 아니고요. 고증학의 수익과 발달에 도움을 주었다. 이 고증학은 조선 후기 청나라에서 유행했던 그런 학문이죠. 4번 권문세족의 사상적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이것은 불교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 42번 고려시대 여진족을 정벌하기 위해 편성된 부대가 아닌 것. 이게 쉬운 문제입니다. 신이군, 신보군, 신기군, 항마군. 근데 틀릴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신자가 들어가잖아요. 신자가. 이 여진족이 그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이 신기군, 이 기병대를 위주로 해가지고 이 별무반이 형성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보병부대인 신보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승병인 항마군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개의 부대를 합해서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별무반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나온 신의군은 최씨 정권의 삼별초의 하나죠. 그래서 좌별초, 우별초, 그 다음에 몽골의 포로로 갔다 왔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만들어진 부대. 이것이 바로 신의군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43번 고려시대 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안동 봉정사 가장 오래된 주심포 형식의 건물이 남아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풀었습니다만 봉정사 극락전 이거 기억하시죠? 자, 2번 경천사 원나라의 성탑을 본뜬 10층 석탑, 경천사 10층 석탑,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풀었던 부분이고요. 순천 송광사 수선사 결의 중심 사찰, 그렇고요. 자, 청주 흥덕사 상정고금 예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네, 직지심체유절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4번 미추신 이곳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나는 우리나라 산천의 신비력에 의해 통일의 대업을 일으켰다. 통일을 했어요. 이곳의 수덕은 순조로워 우리나라의 지맥 근본을 이루고 있어 길이 대업을 누려만한 곳이니 마땅히 1년에 100일 이상 머물러 태평을 이루게 하라. 그렇군요. 통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훈요 10제네요. 그 누굽니까? 태조 왕건이죠. 태조 왕건이에요. 네. 그런데 1년에 100일 이상 머물러 태평을 이루게 하라. 그러니까 매일 있는 건 아니죠, 여기가. 그러니까 수도는 아니죠. 그만큼 수도처럼 중요시 여겼다. 서경입니다. 서경. 평양이죠. 1. 삼별초에 대몽항전이 전개되었던 곳이다. 자, 이것은 진도라든가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제주도고요. 2번 19세기 말 영국에 의해 몇 년간 점령되었다. 거문도 사건이죠. 1885년도에. 자, 3번 거란과의 전쟁이 끝난 후 나성이 축조되었다. 이 거란의 침략, 특히 2차 침략 때에 개성이 함락됐었죠. 그래서 이 개경 부근에 성을 쌓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성이라고 불렸던 것이고, 4번 장수왕의 남하정책을 추진하면서 도읍으로 삼았다. 평양이죠. 서경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45번 고려시대 역사서의 편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 삼국유사는 우리 고유의 문화 전통을 중시하였고 당군의 건국 이야기를 다루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우리나라 역사책 중에서 단군 신화가 남겨져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삼국유사죠. 2.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기존체로 서술되었다. 그렇고요. 김부식. 자, 3번 제왕웅기는
고려 초에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하여 중국 중심 사상을 극복하였다. 이승우의 제왕기 고려 초가 아니라 고려 후반에 만들어진 역사책이죠. 자, 4번 동명왕은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일종의 영웅서사시, 그죠? 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구려의 전통을 중시하였다. 정답은 3번. 자, 46번. 다음 밑줄친 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이 쌍기를 등용한 것을 옛 글대로 현인을 발탁함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갖고 있어요. 쌍기가 인품이 있었다면 왕이 참소를 믿어 형벌을 남발하는 것을 왜 막지 못했을까? 즉, 이 왕이 왕권 강화 차원에서 많은 호족들을 죽였어요. 왜 그거를 쌍기는 막지 못했느냐? 과거를 설치하여 선비를 뽑은 일은 왕이 본래 문을 써서 풍속을 변화시킬 뜻이 있는 것을 쌍기가 받들어 이루었으니 도움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냥 과거제도 한 것은 잘했는데, 그러니까 공과 가를 비난하는 글이죠. 이 글을 누가 쓴 거예요? 최승로가 쓴 겁니다. 최승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왕이 누구예요? 광종이죠. 광종. 1. 이성육부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관제 누구예요? 문물을 완성 고려시대의 문물. 자, 성종이죠. 2. 국정을 총괄하는 정치교육 교정도감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신집권기 최씨무신집권기 최충헌이고요. 3. 정계, 계백, 료서 등을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에 관리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제시했어요. 누구예요? 태조 왕건이죠.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 자신감의 표현이죠. 누굽니까? 광종.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해 북진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태조 왕건이죠. 그래서 서경을 중시한다든가 또 국호를 고려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북진 정책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47번. 다음 밑줄 왕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이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고 전상에 앉아 있었다. 이연종이 간하려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왕이 사람을 시켜 물었다. 이연종이 말하기를 변발과 호복은 선왕의 제도가 아니므로 원컨대 전하는 본받지 마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변발. 그러니까 이 변발이라든가 호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북쪽에 이 만주 쪽 그쪽에 유목민족이 했던 정통적인 헤어스타일과 옷이죠. 그러니까 호가 오랑캐 호자죠. 그래서 이 변발은 이제 여러분들 황비용 생각하면 되실 텐데,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눈이 이렇게 있고 이제 코가 이렇게 있고 입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기서 사람 머리털이 나는데 죄 밀어버렸어요. 머리를 밀어버리고 귀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머리 따가지고 이게 이제 변발이죠. 변발.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 거 지켜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왕은 이거를 과감하게 버렸던 그런 개혁군주죠. 누구예요? 공민왕이죠. 자, 그래서 제가 14세기 중후반 때에 제위했던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451년부터 74년까지 1. 성균관을 순수 유교 교육기관으로 개편했다. 예, 맞는 얘기죠. 2. 최충의 문헌공도를 뱉던 사학 시비도 융성화했다. 이게 예종 때죠. 그래서 예종이 이런 것들 국학이 위축되는 이 사학이 융성하면서 국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 국학칠제라든가 양용고라든가 이런 거 했었다라고 앞에서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3번 독창적 기법인 상감법이 개발되어 상감청자. 이 상감청자 굉장히 아주 불세출의 작품이죠. 이게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요. 아주 사치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인 집권 시기에 유행했던 것이죠. 무인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권력을 잡아가지고 호화스러운 삶을 하면서 했던 것이죠. 4번 민중의 미적 감각과 소박한 정서를 반영한 그림. 소박한 민중이었던, 그래서 서민적인 작품들이 많이 나왔던 서민문화, 조선 후기 때의 모습이고요. 5번 우리나라 최초의 금속 활자 보이는 상정 고급 예문이 인쇄되었다. 1234년이죠. 1, 2, 3, 4.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48번 고려시대 금속 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풀어볼 수 있어요. 금속 활자. 인종 때에 만들어진 금속 활자가 전해지고 있다. 금속 활자가 전해지고 있습니까? 인종 때에 만들어진, 자, 금속 활자는 전해지고 있는 금속 활자는 언제? 네, 고려 후기 공민왕 때. 뭡니까? 직지심체 요절. 그죠? 2번 고종 때 해인사의 제조
제조 대장경이 금속활자로 간행됐다. 자, 이 제조 대장경이 팔만대장경이죠. 이 금속활자예요? 아닙니다. 목판 인쇄물이에요. 그죠? 네, 맨 처음에 어디서 만들었어요? 강화도에서 만들었고 지금 현재 보관을 해인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3번. 고종대의 고금 삼정 예문이 금속활자로 간행되었다. 1, 2, 3, 4. 네, 맞는 얘기죠. 자, 4번. 현존하는 최고의 금속활자본의 저자는 나홍화상이다. 나홍화상이 아니라 뭡니까? 백운화상입니다. 백운화상. 요 정도 우리가 이제 뭐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우리가 또 공부를 하는 거죠. 누구라고요? 백운화상이다. 네. 자, 49번 보겠습니다. 49번. 다음에 설명한 사찰과 관련이 있는 것은 이 절은 의상이 세웠으며 네, 공포가 주심포여 양식인 유명한 건축물이 있고 조사당에는 고려시대의 사천왕상 벽화가 유명하다. 아, 주심포 양식 의상이 세웠습니다. 오래전에 세웠죠. 의상하면 생각나는 왕이 누구죠? 문무왕이죠. 문무왕입니다. 문무왕 676년 삼국통일하면서 의상이 세운 영주 부석사에 의상이 세운 절이 부석사잖아요. 무량수전이죠. 경북 영주 무량수전이죠. 무량수전. 예, 무량수전. 자, 1. 거대한 미륵보살 입상이 있다. 거대한 미륵보살 입상. 엄청나게 큰 미륵보살 입상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관촉사에 있는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에요. 즉, 요거는 이 나무로 이렇게 쭉, 아니 나무가 아니라 이 돌멩이로 이렇게 쭉 석조니까 만들었는데 이것은 고려 초기에 지방 호족들, 그러니까 고려 초기 요 시기 때는 호족들이 자기 동네에서 내가 짱이야라는 것을 좀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고려 초기 때에 만들어진 관촉사의 석조 미륵보살 입상입니다. 자, 2번. 신라 양식을 계승한 불상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영주 부석사에. 이게 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거니까. 예. 자, 그 다음에 3번. 진울이 수선사 결사운동을 전개했다. 이거 아니죠. 송광사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순천에 있는 전남. 자, 4번. 금속활자인 직지심체유전. 이거 아시죠? 이제 흥덕사. 공민왕 때. 5번. 김부식이 지은 대각국사비가 세워져 있다. 의천대각국사비 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50번. 다음에 서술하는 기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역을 다시 짓고 이색을 판계성 부사 겸 대사성으로 삼았다. 중리학 이색이 다시 학칙을 정비하고 매일 명륜당에 앉아 경을 나누어 수업하고 강의를 마치며 서로 더불어 논란하여 권태를 잊게 하였다. 이색이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제자가 뭐 정몽주, 정도전, 뭐 또 권근 이런 사람이죠. 어디에서 가르쳤어요? 성균관이죠. 자, 이렇게 했던 왕은 누구죠? 공민왕이죠. 공민왕. 1. 성균관을 중흥하기 위해 공민왕 때 중용되었다. 네, 맞습니다. 2. 조선시대의 사원보 사관원과 더불어 삼사라 불렸다. 홍문관이죠. 홍문관. 자, 3. 여러 군현에 설치되어 양인 이상의 신부는 입학이 가능했다. 자, 여러분들 여러 군현에 설치됐던 것은 어디예요? 이거 성균관은 서울에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군현에만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이거는 지방의 중등교육기관인 향교죠. 향교. 국학 칠제를 두어 학문을 전문화시켰으며 양용고를 두어 후원하였다. 고려 전반기의 관학진흥책이죠. 예종의. 정답은 1번. 51번. 최승로의 시무 28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성종이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유교적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것이죠. 왕권의 전제화를 통한 강력한 왕권의 확립을 추구했다. 예, 물론 중앙집권을 추구했습니다만 전제 왕권은 아니죠. 유교에서는 전제 왕권 싫어해요. 어느 정도 신권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거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2번. 사만 공신 자손을 등용하여 우제하고자 하였다. 사만 공신, 그러니까 국가를 세우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고려 이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공신의 자손들을 등용하여 우대하고자 했다. 네, 그렇고요. 3번. 연동의 팔관회 등의 불교 행사를 적극 장려했다. 이거 싫어했죠. 이 사람이 유학자니까 이거 불교 행사 싫어해요. 4번. 중국의 자유로운 사회무역을 적극 장려했다. 자유롭게 사회무역하는 건 아니고요. 자, 5번. 중국과의 다른 독자적인 관복제도 확립을 요청하였다.
네,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52번. 다음은 거란의 침입과 그에 대한 고려의 대응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자, 보겠습니다. 이 연도 몰라도 거란 침입이니까 맨 처음에 쳐들어왔죠? 그래서 누가 외교던판하죠? 서희죠. 이 첫 번째죠. 근데 두 번째 쳐들어옵니다. 이 송나라하고 당교하고 그 다음에 이 거란하고 친하겠다 딱 얘기했는데 송나라하고 계속 친해요. 그래서 이놈 봐라 해가지고 쳐들어올 구실을 이렇게 잡고 있었죠. 근데 마침 강조가 정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근데 돌아가는 송과 단교하겠다, 너희만 섬기겠다 이 약속을 하고 이제 그 거란군이 돌아갑니다. 이 돌아가는 애들을 이제 뒤에서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양주가 쳐버리긴 합니다만. 그래서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또 현종이 친조한다. 즉 거란 국왕에게 가가지고 그 거란 수도로 가가지고 거란 황제를 어떻게 한다? 만난다라는 겁니다. 만나가지고 고기를 조아린다라는 거예요. 요거죠. 요게 2차 침입 때의 강화의 내용입니다. 근데 하지 않죠. 현종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배합의 정예부대 10만 명을 3차 침입으로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강감찬이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그래서 디귿, 리을, 니은, 기역. 디귿, 리을, 니은, 기역. 정답 4번. 자세한 연도는 해설서에 나와져 있습니다. 자, 53번. 다음에 서술 내용과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명왕의 이름 변화가 신비스러운 것으로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하는 것이 아니고 실로 나라를 창시한 신기한 사적이다. 이것을 기술하지 않으면 후인들이 장차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므로 시를 지어 기록하여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나라라는 것을 천하에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규보의 동명왕편이죠. 네. 자, 그러면 1번. 문화의 고려의 문화적 우위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네, 맞습니다. 네, 당시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게 좀 패배 의식에 많이 빠져 있었죠. 그래서 고려 문화의 우위성 이런 것을 좀 우월성 이런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 2번. 동명왕을 천재의 손자로 인식하고 영웅으로 드럽혔다. 그렇고요. 3번. 신라의 계승의식과 유교적 합리주의를 표방했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런 거 짓지 않죠. 동명왕은 고려 사람이니까. 보기 3번은 삼국사기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 4번 저자는 최춘과 더불어 해동의 공자라고 자부하였다. 네, 정답은 3번. 54번. 고려시대 삼별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삼별초. 자, 1번 몽고와의 강화에 반대하여 왕족인 왕온입니다. 왕온을 추대하여 항몽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삼별초는 무신집권기 국왕의 친위군을 양성하게 조직됐다. 국왕의 친위군이 아니죠. 최씨 정권의 친위군이죠. 예, 이거 틀렸고 3번 몽고에 대항하여 진도에 왕도를 건설하고 부근의 섬과 해안 일대를 장악했다. 네. 4번 김통정의 주의로 제주도로 들어가 마지막까지 몽고에 저항했다. 그렇고요. 5번 몽고에 항쟁하기 위해 일본과의 외교 접촉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정답은 2번이죠. 이게 7급 문제예요. 네. 7급도 이렇게 난이도가 쉬운 게 있습니다. 55번. 다음에서 서술하는 인물 기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역은 붓글씨를 잘 써서 신라의 문인, 김생, 고려의 문종 때의 유신, 그 다음에 고려 중기의 승려 탄영과 함께 신품 사연이라고 불렸습니다. 기역은 도방을 확대하여 내도방, 외도방으로 편성하고 새로이 마별초와 삼매초를 조직하여 무력 기반을 크게 확충하였다. 1231년부터 시작된 몽골군의 대대적인 침입에 대립하여 1232년 강화도로 천도하였다. 누굽니까? 최씨 무인 정권 가장 오랜 집권을 했던 누구죠? 최우죠. 최우. 자, 최우입니다. 최우. 1. 그는 서방을 설치하여 유목 문신을 머무르게 하여 정권 운영의 고문을 담당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죠. 이 사람이 만들었던 인사행정기구가 정방인데요. 서방을 또 만들었어요. 서방. 뭐 김서방, 최서방 그 서방이 아니라 서방을 또 만들어서 여기는 주로 이제 문신들이 당시 무인집권기에는 이 문신들이 길을 못 펴고 살았어요. 근데 이 최우는 좀 어느 정도 먹물을 먹은 사람이죠. 그래서 문신들을 우대를 해줍니다. 네. 2번. 그는
몽골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초조대장경을 각성했다. 이것은 거란 침입이죠. 네, 아닙니다. 자, 3번. 그의 시는 송나라에 널리 알려져 소화집이라는 시집으로 가능되었다. 이 송나라 지금 남송인데 송나라에 뭐 우리가 몽골하고 싸우는데 교류할 그런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습니다. 이거 문종 때 김제, 박인양, 김근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소화집. 그러니까 소화집을 정확히 몰라도 여러분들이 당시 상황을 그런 어떤 그 당시 배경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거 고르시면 안 되겠죠. 4번. 그는 당시 관제나 수령, 토지 등 전반적인 문제에 봉사 10조를 왕에게 올렸다. 뭐 그가 있었던 이 최후가 있었던 그 시기는 주로 강화도에 있었는데, 그렇죠? 이 강화도가 고려 전반기, 고려 전체의 영토를 보게 되면 정말 쬐끄만 땅이잖아요. 여기에 뭘 수령이나 토지 등 문제, 전반적인 문제를 올리겠습니까? 그렇죠? 안 그래요? 네, 그렇죠. 그 봉사 10조는 최후의 아버지인 최충원이 국왕에게 올린 글입니다. 자기가 집권하고 나서 이렇게 좀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56번. 다음 자료가 지칭하는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휘는 장이고 몽고의 휘는 익지리의 보화. 그러니까 이걸 몽고식으로 읽으면 이지르프카이다. 선왕에 맏아들이며 어머니는 제국 대장 공주이다. 의뢰년 9월 정유 1에 출생하였다. 성품이 총명하고 굳세며 결단력이 있었다. 이로운 것을 일으키고 폐단을 제거하여 시정에 그런대로 볼만한 것이 있었으나 부자 사이는 실로 부끄러운 일이 많았다. 오랫동안 상국에 있었는데 스스로 귀양가는 욕을 당하였다. 왕이 있은 지 5년이며 수는 51세였다. 고려 사전에 비운의 왕입니다. 한 번도 이제 고려에서 우리나라 땅에서 왕노릇을 하지 못하고 거의 이제 왕을 누가 해라, 원나라에서 해라 이렇게 지칭을 하기 때문에 원나라의 수도에 있었던 그런 왕이죠. 누굽니까? 충선왕이죠. 충선왕. 1. 사리문을 설치하고 개혁정치 추진했다. 그냥 보지도 않고 이거 고르시면 되겠죠.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도감을 두었다. 누구라고요? 충해왕. 3번. 원나라 연호 사용을 중지하고 명과 통교하기 시작했다. 이 원나라 꺼져! 자신감의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개혁군주 누굽니까? 공민왕. 몽고의 일본 원정에 참여하였다. 충렬왕이고요. 정동행성 이문소를 혁파 폐지했습니다. 바로 공민왕이고요. 정답 1번. 자, 57번.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삼국유사는 1215년에 삼국시대 이래의 고승의 정기를 모아 편찬한 것이다. 고승의 정기를 모아 편찬했던 것은 각훈이란 사람의 고승, 해동 고승전이에요. 자, 2번. 삼국사기는 고려 건국 초에 표방할 때 신라 계승의식보다는 고려 계승의식을 더욱 반영했다. 바뀌었죠? 신라 계승의식이죠? 자, 3번. 삼국유사는 삼척 두타산에서 집필된 책으로 우리의 역사를 서사시로 엮은 것은 일단은 서사시는 아니죠. 서사시는 우리가 뭐였어요? 동명한편이죠. 근데 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고르시지 마세요. 그냥. 4번.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정사류이며 구 삼국사를 참조하여 편찬했다. 네, 이게 정답인데 삼척 두타산에서 했던 것은 제왕웅기고요. 제왕웅기. 그 다음에 삼국유사는 경북 인각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인각사. 경북 인각사에서 만들었다. 자, 58번. 다음은 고려시대 불교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천태종의 진울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는 선교일치를 주장했다. 천태종이 아니라 뭐라고 해줘야 돼요? 조계종입니다. 조계종. 의천은 불교와 유교가 심성수양이라는 면에서 차이가 유불일치설이죠. 유불일치. 해심입니다. 해심. 이 해심의 유불일치설, 이 진울 다음에 이 해심이 나서 유불일치설을 주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성리학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더 가속도가 붙게끔 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자, 디귿. 의천이 죽은 뒤 교단은 분열되고 귀족 중심이 되었다. 네,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요새는 참회 수행과 연부를 통한 극락왕생을 주장하는 백년결사 요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5번. 자, 5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충수광의 둘째 아들로서 원나라 노국대장공주를 제국대장공주 나오고 노국대장공주, 보통 노국공주 그러는데, 원에서 살다가 원의 후원으로 왕에 올랐으나 고려인의 정체성은 결코 잃지 않는다. 누굴까요? 노국공주. 공민왕이죠, 공민왕. 네. 자, 1. 정동행성 이무서 폐지됐다. 네, 그렇죠.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다. 이성계가 한 거죠. 3군 도총제부. 예, 군대를 세 가지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 우, 중. 원래 5개였는데 이것을 개혁하면서 3개로. 이게 이성계가 했던 거예요. 이성계가. 예, 공양왕 때. 4. 영구기관인 망건당 충선왕이고요. 자, 5번. 과전법을 공포했다. 이것도 공양왕 때죠. 이성계가 자기를 도운 신진 4대 부들을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정답 1번. 자, 마지막 60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가족제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세요. 지금은 남자가 장가들며 여자 집에 거주하여 남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모두 처가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장인과 장모의 은혜가 부모의 은혜와 똑같습니다. 아, 장인께서 저를 두루 보살펴 주셨는데 돌아가셨으니 저는 장차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이 시기 언제예요? 이 여자네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고려 시기를 얘기하는 고려시대. 제사는 불교식으로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지냈다. 그쵸? 윤회봉사라고 그러죠? 이걸 윤회봉사. 부계유지의 족보를 편찬하면서 동성마을. 자, 이것은 성리학이 이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백성들에게까지 완전히 자리 잡은 조선 후기의 모습입니다. 태어난 차례로 호적에 기재하여 남녀 차별을 두지 않았다. 네, 그렇고요. 아들이 없을 때는 양자를 드리지 않고 딸이 제사를 지냈다. 네, 딸이 제사를 지냈죠? 예, 저기 고려시대 때에. 그렇죠?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0번까지 중세 문제 마무리가 됐고요. 거의 절반 했네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 또 중세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아주 또 가벼운 마음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문제를 풀면 풀수록 점점 마음이 개운해지죠? 가벼워지죠? 네, 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